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 대학원 지원 경향 살펴볼 거고요. 이에 대비해서 어떻게 합격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간단하게 5가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미국 대학원 최근 지원 경향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자료는 2015년 가을학기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원 협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특히 한국인 지원자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4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학원 합격에 있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국 대학원은 국제 학생보다는 아무래도 자국 내 학생의 합격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국제학생 같은 경우에 중국과 인도의 합격률이 70%를 차지하는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도는 특히 전년 대비해서 10%씩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분야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분야들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시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석사보다는 점점 박사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5년 가을학기 같은 경우는 거의 박사 지원이 석사의 2배에 걸쳐서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신청해 주신 분들도 거의 70% 이상이 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박사 합격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13.5%라고 통계 자료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물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미국 학교에 지원을 할 거고 어떤 전공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는 저희도 박사 지원자의 올 리젝이 많아지고 있고 역시 그에 따라서 다음에 재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목격을 하곤 합니다. 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계획하시고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올 리젝 피하는 방법, 첫 번째, 철저한 학교 서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지원하신 분이 학교로부터 받은 불합격 이메일을 캡처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교수진들의 연구 분야가 이 결정에 있어서 근간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이 이 학교를 지원할 때 본인의 관심 분야와 교수진의 연구 분야가 100% 일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결심하신 이유는 학교의 랭킹이 높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시험 점수들이 본인이 안정권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하지만 미국 학교는 아무리 뛰어난 지원자라 하더라도 그 학교가 그 학생에게 충분한 서포트를 해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합격을 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내 연구 분야와 확실하게 맞지 않는 학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 리젝 피하는 방법 2번째는 교수 컨택을 시도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교수 컨택의 목적은 펀딩이 가장 큰 주제가 되겠죠. 물론 학교에 이메일을 보냈을 때 답변을 해주시지 않는 교수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수 컨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수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와 교수님의 현 관심 분야가 맞는지 먼저 검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르면 그 교수님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실 거고 또 다른 교수가 더 맞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내년에 박사생을 뽑을 것인지 안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래의 자리가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수님들의 피드백은 이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종종 드물지만 몇 분은 바로 이 교수 컨택 후에 원서를 보내시기 전인데도 교수님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으시기도 하세요. 이런 부분은 물론 추후의 어드미션 결과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리젝 피하는 방법 3번째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학교를 지원하시라는 겁니다. 간혹 학생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학교 랭킹이 낮으면 합격은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물리학의 합격률 관련 학교 자료를 보면 네임밸류가 낮은 학교라 할지라도 실제 합격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물리학 랭킹 23위에 불과한데도 합격률은 2%밖에 되지 않죠. 학교 랭킹이 낮다고 박사 합격이 쉬운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조건으로 많은 학교에 지원하셔서 펀딩 등의 조건을 살펴보시고 나중에 갈 학교를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제안하는 최소 지원 학교 수는 석사는 7개에서 10개, 박사는 최소 10개에서 20개 쓰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올 리젝 피하는 방법 네 번째는 일찍 지원하시라는 겁니다. 옆에서 보이는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빨리 지원할수록 입학의 가능성은 더 증가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죠. 일반적으로 가을 학기 지원 원서 마감일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인데요. 저희는 늦어도 10월 말까지 지원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원서는 8월 중순쯤 오픈을 하게 되는데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늦추실 이유는 전혀 없으세요. 10월 말 지원은 11월 인터뷰를 거쳐서 12월 초에 합격 불합격 결과까지 알 수도 있게 하는데 예전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지원을 해서 11월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 교수님이 박사 스페이스가 2명인데 이미 1명 차 있고 당신이 아무래도 이 두 번째 맞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로 어드미션을 마감을 하셨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립대 같은 경우는 특히 공식적으로 나온 데드라인보다는 롤링 어드미션으로 교수가 바로바로 심사하는 경우도 많으니 준비가 되셨으면, 여기서는 준비가 되신 지원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꼭 빨리 지원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올 리젝 피하는 방법 마지막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입학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GPA, TOEFL, GRE 같은 수치적인 부분과 SOP와 추천서 같은 서술적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간혹 내 연구 실적이 아주 뛰어나고 퍼블리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혹시 TOEFL 점수가 조금 낮아도 입학을 시켜주지 않을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과거에 선배분들이 그렇게 가셨다는 분도 있으시고요. 근데 앞에 통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인터내셔널 스튜던의 지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유행을 바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GPA, TOEFL, GRE 같은 수치적인 부분은 1차 스크리닝의 주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미니멈 조건은 최소 맞춰주셔야 합니다. 올 리젝 피하는 방법, 지금까지 5가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GPA와 GRE, SOP만 따로 뽑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차 컷오프 GPA와 GRE의 중요성인데요. 이는 2014년 카플란에서 실시한 어드미션 커미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입학 담당자들이 원서 리뷰 시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은 성적표라고 되어 있죠. 그 뒤는 GRE가 따라가게 되고요. 역시 원서 리뷰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파트라고 생각하냐 할 때 낮은 GRE와 낮은 학점을 먼저 손꼽았습니다. GPA 같은 경우는 보통 1학년부터 4학년 3.0이 미니멈으로 규정이 된 학교가 많은데 3, 4학년 성적을 따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학점 곡선은 아무래도 상승이 되어 있는 것이 더 유리하시고요. 하지만 이 미니멈이 합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 3.6 이상은 최소 되어야 경쟁력 있는 지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GPA가 있을 때는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지. 첫 번째는 아직 졸업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전공에서 요구하는 선수 과목 조건을 먼저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을 늦추더라도 최대한 학점을 올리셔야 합니다. 이미 졸업을 하셨다면 GRE 버벌 점수를 더 높게 받으세요. 이미 퀀트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버벌 점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학점에 대한 타당한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옵셔널 에세이 등을 부과시켜서 어드미션 커미티로 하여금 읽게 만드세요. 그리고 좋은 추천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GRE는 지금 제가 에듀케이션 단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버클리, 하버드, 뉴욕에서 요구하는 평균 합격자들의 GRE 점수입니다. 실제 GRE는 미니멈이 없지만 다른 단대들은 훨씬 더 높은 점수로 합격자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은 GRE 점수였을 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시험을 다시 치르셔야 하고 이건 원서를 보내고 나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최대한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학교들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고의 SOP를 작성을 하셔서 서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점을 키우셔야 될 것 같고, 연구 실적과 경력을 부각시키셔야 하고, 역시 좋은 추천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브레이커라고 할 수 있는 SOP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OP는 GRE, GPA, 토플로 보여줄 수 없는 내 자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컷오프 후에 남은 원서들의 합격, 불합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학교들 홈페이지에도 SOP에 최대한 공을 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OP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SOP를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은 좀 안 나왔으면 하는데 해마다 등장하는 소재가 이 5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SOP는 지원자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글이 아닙니다. 학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교수들로 하여금 이 지원자의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글이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석사, 박사생이 되고 싶어 쓰는 글이 아닙니다. 이는 뭐 나중에 교단에 서서 교수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박사가 필요하다 하는 식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학문 추구에 대한 본인의 열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인적인 특정 문제를 해결할지 쓰는 글이 아닙니다. 이는 본인의 개인적인 퍼스널적인 문제로 하여금 다시 이제 미국 대학원 진학의 동기가 되었다는 부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떤 지원자가 심리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대학원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지원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학생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뭐 어떤 성과로 본인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학업 계획서에 쓸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내가 대학원에 가면 이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너무 거창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환경공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어떻게 먼저 본인이 전 세계 환경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현실적인 주제로 대학원에서의 결과물에 대해 기대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OP는 교수에게 아부하는 글도 아닙니다. 가끔 학교별 편집을 보면 그 학교의 명성이나 교수진의 명성에 맞춰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매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보다는 본인의 관심사와 그 교수진의 연구 분야가 얼마나 핏되느냐에 맞추셔서 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SOP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임팩트 있는 소재는 간단히 분야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커미트먼트로만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학교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모든 서포트가 갖추어져 있음을 학교별 편집에서 피력하시기 바라고요. 부가적인 사항은 학업 능력 자체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로 보여야 한다는 것, 능동형 동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지원학교 교수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SOP 가이드라인을 따라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당부할 점 5가지 다시 정리하면, 지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서둘러 학교를 서치를 하시고, 두 번째, 꼭 교수 컨택을 시도하시면서 평균 이상의 GPA와 GRE 점수 확보에 매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OP 작성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올해 지원 마감일까지는 빠르면 석 달 아니면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